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종일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하루에 진폭이 요즘 계속 10포인트 이상씩은 그냥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왔다 갔다 더 많이 요동을 치는 그런 위클리 옵션 만기였습니다. 중간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어서 더 그런 변동성을 나타냈었죠.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야간 선물은 전일 0.58% 상승했고 이때 외국인은 고가에서 선물을 2,148억 매도했었고요. 월물 콜옵션은 41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전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야간 선물이 유독 강하기도 했었죠. 따라서 오늘 0.69% 상승 출발 후 하루 종일 위아래로 변동을 보이다가 0.2% 상승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미중 정상회담 있었죠. 11시부터 약 100분간 회담을 했었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보면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57%에서 47%로 인하되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에서 건조됐거나 중국이 소유한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 또한 보복으로 진행했던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AI 반도체의 대중국 판매 문제를 두고 중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다만 최신 AI 칩인 블랙웰의 중국 공급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26년 4월 정도에 서로 간에 한 번씩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는데요.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고 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자, BOJ 통화정책회의 있었고요. 0.5%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우에다 BOJ 총재 발언이 15시 30분 이후에 있었는데 우에다 총재는 경제 물가 상황의 개선에 맞춰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해 금융 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금리 인상 방침을 유지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금리는 동결될 전망입니다. 베일리 BOE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로존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로리 로건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이 끝나면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서 내일 아침에 이 영향으로 이제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29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당일 기준 콜옵션 495억과 풋옵션 569억으로 또 대량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옵션 이제 행사가는 어제 리뷰 영상에서 다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오늘 블록딜도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10월 30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12월물로 610콜, 600콜, 590콜, 580콜, 570콜 등에서 거래됐고요. 1월물은 53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3월물은 580풋, 520풋, 청산을 포함한 510풋, 480풋, 460풋, 45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6월물은 620콜, 580콜, 580풋, 500풋, 청산을 포함한 420풋, 40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의 조합으로 블록딜을 거래했고요. 반대 상대방인 금융투자는 반대로 콜 매도와 풋 매수 조합으로 거래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10월 FOMC에서는 고용 증가세 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기존 4.0%에서 4.25%에서 3.75에서 4.0%로 인하했으며 12명의 위원 중 10명이 25bp 인하에 찬성했습니다. 실업률은 연초 이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물가 상승도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2월에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연준 위원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없었다가 30%대로 솟구쳤고 시장은 이때 잠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미국에 의한 관세 충격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25%로 25bp 낮췄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하루 종일 언급드렸던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고 또 오늘 파생반 텔레그램에 하루 종일 언급드렸던 내용도 포함해서 요약된 겁니다. 그리고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하루 종일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합산 진폭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정신이 없었던 하루였고요. 이 한 번의 움직임이 뭐 10포인트를 넘나들었죠. 여기서 11포인트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도 뭐 10포인트 막 이렇게 올라갔고 막 정신없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요즘 뭐 10포인트가 뭐 손쉽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전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야간 선물은 크게 상승했었고 이에 따라 장중에 크게 상승했었고 이제 좀 내려오기도 했지만요. 이에 따라 아침에 갭상승 출발한 뒤 시가를 돌파하며 한때 583.6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 합의 관련 언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위에서 약 11포인트가량 흔들렸는데 그때가 여기였죠. 자, 요 구간에서 흔들렸는데 협상한 지 하루 만에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서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차익 거래가 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좀 불안한 모습을 좀 표현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의 대미 투자금은 기업들의 대미 투자금을 합쳐서 총 9,50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전일 우리 정부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올렸고 이를 장중에 외신들도 보도하면서 중간에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나 시장은 다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금 우려감에 먼저 빠지기도 했었으나 결국에는 시간이 다 돼갈수록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러다가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회견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탑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나스닥과 함께 빠르게 당일 저점을 향해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여기였죠. 여기서 이제 다중 고점이 나와서 이제 꺾이기도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또 그렇고요. 계속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딱히 이제 기자회견도 없고 공식적인 입장이 늦어지니까 뭔가 불안한 투자자들이 먼저 자금을 빼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기내에서 백악관 유튜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다시 반등을 시도했으나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서인지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저점 방어만 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너진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춰서 시가 싸움을 오늘 계속 벌였죠. 시가 싸움을 중심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만기가 종료되었고요. 결국 마지막은 위클리 옵션 만기 싸움이었는데 마지막에 금융투자의 손실금 축소가 나오면서 콜매도가 많았으니까 손실을 보고 있었죠. 그 축소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일부 풋옵션 해지도 있었지만 외국인은 끝까지 콜옵션을 고집했었고요. 그 외국인은 수익금이 증발하는 모습도 연출되었습니다. 왔다갔다 박자를 맞추던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승리로 끝난 만기였습니다.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들이 왜 승리로 끝났냐? 자, 올라갈 때 풋옵션을 매수했던 개인들, 내려갈 때 풋옵션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내려갈 때 콜옵션을 계속 탔던 개인들이 올라갈 때 콜옵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 풋옵션을 계속 매수했던 개인들의 수익은 내려갈 때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박자를 타면서 오늘 개인들의 누적 수익이 계속 잡혀서 결국에는 오늘 위클리 성적에서 1등으로 끝난 것 같고요. 한쪽으로만 고집했던 외국인들, 결을 탔던 외국인들은 결을 타다가 꺾이니까 콜 수익이 줄어들었고 손실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콜매도만 가지고 있었던 금융투자는 결국에는 계속 불리하게 있다가 손실만 조금 만회한 채 끝이 났죠. 그래서 오늘은 대중성의 매매가 통했던 날인데 가끔 가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개인들의 대중성 매매, 그러니까 올라갈 때 풋옵션을 타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런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여기서 좀 털어내고 반대로 내려갈 때는 콜옵션을 개인들이 산다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서 그거를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계속 파도 타기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날도 있죠. 많진 않아요. 시장은 오늘 오전 추세의 최상단 부근에서 맞고 떨어졌으나 추세의 최상단 부근이면 여기 지금 강한 상승 추세 속에 최상단 여기 부근입니다. 거의 근처에서 맞고 떨어졌죠. 전체적으로 강한 일봉 추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또 풍부한 유동성 장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어느 정도 밑에서 시장은 풍부한 예탁금 및 투자 자금들을 통해서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어제 말씀드렸듯 이제 주식형 펀드, 국내 해외 모두 주식형 펀드가 10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풍부한 자금들
그리고 예탁금 83조 원까지 늘어났던 그런 자금들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까지 같이 일으키면서 계속 방어해주는 시장에 떠다니는 유동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떨어졌을 때는 받아주는 자금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꺾인 게 아니다. 미리 한계를 정해두지 말고 이만하면 됐지? 이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는 확률적으로 점점 서서히 꺾일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시기는 맞죠. 시간이 어쨌든 결국에는 마무리는 될 거니까요. 이거를 이제 비이성적 과열의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성을 따져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와, 이 정도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 과열의 시장 그냥 땡기는 거예요. 돈이 뭐 앞뒤 안 가리고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땡기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때 오버슈팅이 세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러면은 짧게 끝나는 경우로 이제 넘어가기도 하지만 사실 시장이 길게 가려면 오버슈팅 없이 무난하게 그냥 흘러가다가 무난하게 조정받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이런 식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한데 이제 추세를 깨는 오버슈팅이 발생을 세게 하면은 이제 빨리 마무리되는 형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로 시장이 가는지를 잘 봐야겠죠. 유동성이 풍부하게 오래 가려면 특히나 블록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 오랫동안 최소 3월물까지 3월 만기까지는 상단에서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고 계속 언급드려 왔잖아요. 이게 이제 블록딜 분석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는 건데 만약에 6월 달까지 6월물까지 계속 지금 이제 블록딜 옵션이 계속 그쪽으로 가서 쌓인다면 이제 6월까지도 시장이 상단에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열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코스피 선물은 길진 않지만 고가에서 음봉에 최대 거래량이 터진 모습, 자 이거는 주의해야 할 모습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추세 전환 신호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최대 거래량, 물론 오늘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고가에서 음봉을 발생한 채, 물론 음봉이 길지 않아서 뭐 효력은 크진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음봉 상태에서 거래량이 최대 발생했습니다. 고가에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연속 음봉이 3개 정도 발생하면 흑산병이 완성되기 때문에 고가에서 추세 전환의 신호로 또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지, 아직까지는 한 번에서 2번 정도의 음봉은 딛고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3개 정도 나오면서 이제 이 갭자리와 추세를 꺾는 자리가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것부터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조정 국면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위로 달린다면 빗각 돌파하는 오버슈팅의 기준은 590 위로 체크하려고 합니다. 여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빗각 추세를 이탈한다면 언더슈팅 기준은 560 아래로 체크를 하긴 하지만 강한 추세 및 강한 유동성을 고려하여 아래로는 10월 24일과 10월 27일 사이의 갭을 모두 커버하는 수준인 10포인트 더 아래로 550 이탈로 폭넓게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20-30포인트 정도는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이제 추세적으로는 그만큼 지금 고진폭 고변동성 상태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호가 구조 및 위클리 옵션 포지션 중간 체크 등이 담긴 파생반 한 4컷 정도, 오늘 아침에 부터 하니까 막 6, 7, 8컷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에 좀 빼고 너무 많아서 4컷 정도만 살피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이제 파생반에 실시간으로 때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문의 주셔서 합류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구독자 방에라도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필수로 다 들어오세요.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은 이제 그냥 오픈된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구독자방, 그 다음에 텔레그램이 아니라 네이버 카페, 구독자 네이버 카페 따로 있으니까 똑같이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10시 45분에 삼성전자의 호가 구조를 얘기를 오늘 드렸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호가 구조 얘기를 한 몇 차례 들었던 것 같아요. 호가 구조가 약해지고 강해지는 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오르락내리락 했었죠. 그 삼성전자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 자체가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더 한 템포 빨리 또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호가 구조가 약해지면 떨어지고 강해지면 올라오고 약해지면 떨어지고
약간 이런 걸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급했던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교차 자리를 이제 체크해 놓은 건데요. 쭉 이렇게 이제 위클리 옵션 외국인들이 콜을 줄이면서 여기까지 만들었다가 자, 요 지점까지 만들었다가 다시 콜을 늘리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따가 확인을 했었고요. 삼성전자의 호가 구조가 약해지면서 102,800원까지 흔들렸다가 다시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요거는 아까 호가 구조 약해지고 떨어진 거. 그걸 얘기를 한 거고요. 다시 호가 구조가 강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내려서 다시 시가 싸움. 오늘 시가 싸움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요. 시가 싸움이 실제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시가를 쫙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탈, 시가 이탈할 때도 트레이딩하기 좋았죠. 자, 시가 돌파할 때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여기가 저항 라인으로 이제 잡아들인 자리 부근인데 저항 라인 이탈할 때 한번, 자, 저항 라인 이탈하고 여기서 한번 파생반에 잡아들인 저항 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힘이 꺾였죠. 그 다음에 여기 빗각 이탈할 때 숏이 들어가는 게 이탈된 자리가 추세로적으로 다시 저항이 됐어요. 이 자리 저항을 한번 딛고 내려왔고요. 이때 또 한번 시가 이탈도 한번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점들을 활용한 이제 분들이 이제 네이버 카페에 매매일지 올려주시기도 했으니까 카페 가셔서 한번 다른 분들 매매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트레이딩 리뷰 시간 장 마치고 끝까지 계시면, 방송에 계시면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를 복귀하는 시간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여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직접 네이버 카페에 내 매매일지를 올려서 공유해 보시면 그게 누적이 된다면 내공이 쌓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가 싸움 계속 말씀드린 거 텔레그램에도 계속 언급을 드려왔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그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었죠. 삼성전자 호가 구조가 정상화된 뒤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그게 여기였죠. 그대로 시장 움직임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 시간 이후 미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등으로 장중 변수가 많고, 요거는 이제 장 마치고 했었죠. 수급 변동도 시장 움직임에 맞춰 빠르게 나오니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컷으로 11시 11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다시 볼벤 상단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게 요 정도 자리였죠. 풍부한 유동성, 시장 추세에 대한 반응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 계속 이제 상단에서 머물러 있었죠. 자, 일단 분위기는 처음에 좋았죠. 자,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포지션 체크. 자, 요거 이제 여기서 교차된 거 표기가 됐죠. 아까 전에 위클리 옵션 외국인들 요렇게 교차됐던 거, 그 결대로 지금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위클리 옵션 외국인들의 흐름이 곧 시장이기도 했고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곧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11시 16분 중간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은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중심으로 상방을 구축하고 있었죠. 개인도 같이 양방을 구축하는데 상방에 조금 더 힘이 실린 채 양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개인 수익을 줬습니다. 565 중심으로 줬어요. 콜. 금융투자는 콜 매도로서 오늘 손실을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컷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 호가를 올려놨었는데, 자, 이거 그보다 위에 11시 32분에 위로도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호가를 장악하는 힘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일지 체크를 하자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호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호가를 장악하는 힘이 줄어들어 있는 점을 체크했고, 이때가 11시 32분이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다시 밀립니다. 호가가 약해지면서 다시 밀렸고, 아까 강해지면서 올랐고, 그 전에 약해지면서 내렸고, 삼성전자의 호가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역할. 삼성전자 자체가 시장을 만들 때가 많잖아요. 특히나 변동성이 클 때, 이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먼저 타점을 잡아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호가를 낱낱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변동이 계속 생기는지. 호가는 계속 변하잖아요. 누가 매수 주문을 넣었다가 빼면은 그 순간으로도 바뀌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저는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중요한 게 있으면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필요하면 텔레그램에서까지도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죠. 파생반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삼성전자 호가는 주식반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시 45분에는 일봉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꺾일 때마다 매수가 유리하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나 떨어지느냐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구간을 잘 나눠서 상황을 살피고 대응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추세 빗각을 이탈하는 날이 오겠죠. 시간을 끌어서라도. 그때부터는 시장의 힘의 세기가 분명히 달라질 텐데 그 전까지는 받아주는 돈들이 우선입니다. 떨어질 때 롱이 우선이라는 거, 떨롱이 우선이라는 거죠. 어느 날은 한 번에 20포인트도 밀릴 수 있는 거죠. 시장에 변수가 생겼다면. 현재 기준으로 대략 30포인트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세는 깨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위에 여유가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30포인트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 1조 원을 돌파했었고요.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반응하여 현대차, 기아, 하나오션 등이 급등했었죠. 이런 것들이 급등할 때 붙었던 개인들의 매수 금액이 크게 먼저 잡히면서 넥스트레이드 매수 금액이 크게 잡힌 이후로 오늘 수급에 특이점을 만들었습니다.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 매수가 붙었기 때문에 상승 시에도 오늘 기본적으로 매수 반응을 보인 채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상승할 때 매수한 반응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2조 매수할 때는 하락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상승에 매수를 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1월 11일에 있던 마지막 동학개미운동의 끝자락에서 그걸 만들 때도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개인들이 마지막에 이제 올라타는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매수하는 형태가 많았죠. 자, 이제 약간 이제 끝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제 들어갈까 말까 하는 단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다 더 그럴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개인들이 위에서 보다 못해, 참지 못해, 참다 못해 포머 현상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죠. 위에 공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급등 시에, 초급등 시에 한번 나타났던 현상이죠. 개인들의 매수 자금으로 위에 올라타면서 최고점을 만들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꺾이게 됐던 거. 그런 것들. 물론 블록딜 문제 때문에, 블록딜 옵션 때문에 뭐 꺾여가지고 한없이 내려오고 그런 일은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정말 큰 시장의 내용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하 전망으로 가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으로 돌아선다든가 뭐 그런 중대한 이제 길이 바뀌지 않는다면, 금리의 길이 경로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은 블록딜 콜옵션들, 블록딜 옵션이 상방이기 때문에 상방에서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힘이 먼저 작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3월 내지 뭐 길게 보면 6월까지는 그래도 다시 올라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겠죠.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일봉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뭐 조정 나올 수 있죠. 조정을 한번 쭉 깊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편이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지금은 풍부한 유동성이 다시 물러나서 대기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급격히 떨어질 때는 좀 물러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럼 물러난다면 다시 밑에서 솟아져서 올라오는 힘이 굉장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좋은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또 하면은 수익이 나기가 쉽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좀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블록딜의 추이를 계속 봐야 됩니다. 블록딜끼리 또 상세 처리가 돼가지고 청산을 많이 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도 좀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아침에 이제 넥스트레이드 매수 금액이 커서 수급의 특이점을 만들었다. 개인들이 오늘 올라갈 때 처음으로 이제 현물을 매수했다. 그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자락에서 보통 보여주는, 물론 끝자락이라고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아니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며칠 쌓이면 이제 거기가 단기 고점이 잡힌 모습이 많이 나왔더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10일 남은 옵션 만기 10일 남은 같은 시기에 월물 옵션 등합 오늘도 업데이트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끝났나? 잠깐만요. 파생발 하나 남았네요. 예, 컷 하나. 자, 네 번째 컷입니다. 요거는 1시 12분 오후에 이제 요거는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으로 그 진행할 때 그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정리했던 건데요. 미중 협상 결과 발표를 대기 중인 가운데 나스닥이 먼저 흔들리는 반응을 보였었고, 빗값과 당일 저점 테스트 자리했었고, 이런 것들 체크하는 자리였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없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한번 흔들렸었는데 그 뒤에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저점 지지 후 반등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회담 결과 발표 중이었고, 미중 대두거래 시작 펜타닐 관세 20에서 10%로 인하 실시간으로 계속 전달해 드렸습니다. 트럼프 반도체에 대해 논의했고, 중국은 엔비디아와 대화할 것이고, 세계 증시는 미중 무역회담 결과에 주목한 채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고, 오후 방송 시작
할 때쯤 다시 이제 실시간으로 정리를 또 해드렸죠. 이때부터 오후 방송 진행 중이었던 때 히토르 문제 해결되었고 대중국 관세 57에서 47로 인하됐고 4월에 중국 방문 예정이고 대만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고 이렇게 수급적으로는 개인 선물 매도 4천억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매수로 돌려서 끝났습니다. 오늘 방어 역할을 하다가 요게 이제 다시 개인들 매수로 돌아오니까 시장이 마지막에 조금 약해지기도 했었죠. 누적도 이제 개인 선물 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개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큰손 포지션까지 합쳐지면서 상방으로 선물과 옵션을 모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는 SK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차 카카오 순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1시 53분 기준이요. 그렇게 텔레그램 4컷 좀 살펴봤고요. 요거 아까 등압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조금씩 다 내려왔죠. 요거는 24년 12월물부터 12월물, 25년 1월물, 2월물, 3월물, 4월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물 해가지고 여전히 11월물이 아직까지는 등압이 상당히 높죠. 이게 24.7로 오늘 끝났는데 대체적으로 2배 내지 2배 이상 급으로 현재 옵션의 가치가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여야 되는 시간이 앞으로 10거래일 동안 어떻게 펼쳐질지 고변동성을 보이든 출렁임을 많이 보이든 해야 돼요. 오늘처럼 출렁임을 많이 보이니까 1호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사실은 풋옵션이 덜 올라오고 콜옵션은 더 내려가고 자 올라갈 때는 콜옵션은 덜 올라가고 풋옵션은 더 내려가고 하는 방식으로 출렁임이 발생할 때 등압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꽤 빠졌죠. 어제가 얼마였죠? 오늘이 지금 24.7이니까 어제가 27.75예요. 대략 3포인트 이상, 3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도 은근히 좀 빠졌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멀지만 오늘은 이제 출렁임이 많았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더 크게 출렁임이 많이 나온다면은 더 빨리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 제자리 걸음을 보이는 게 유리하긴 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적용하고 이제 뭐 옵션 가격을 계산한 뭐 그런 자리들이었는데요. 좀 업데이트했습니다. 일단 585까지 적어놨는데 다음은 이제 599자리가 이제 피보나치 확장 자리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 대략적으로는 600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99. 그 다음에 이제 600을 이제 뚫는다면은 평균적인 피보나치 확장 자리 여러 가지로 이제 계산해 본 결과 평균 정도 자리가 618 정도가 나와서 여기까지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뭐 사실상 이걸 당장 쓸지는 모르겠어요. 585가 거의 이제 찍힌 거죠. 이게 10월 30일에 근접했죠. 어디 583.6으로 1.4 정도면 요즘에 뭐 한 순간이니까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밑으로 이제 돌파했던 자리는 이제 지지 역할을 하는데 564에서 565 이런 것들 이제 옵션 가격을 고려했는데 이거는 좀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옵션 가격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요건 다시 피보나치 확장 자리를 이제 축소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할 때 그럼 좀 업데이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1자리, 534에서 36, 26자리 이거는 당장 또 멀리 있으니까 또 필요할 때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내려서 이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결제 진행 과정 중 행사가별 수급 현황에서 2시 14분과 2시 48분으로 체크했었는데 오늘 중요한 싸움은 결국 외국인들의 요 콜옵션 싸움과 금융투자의 콜매도였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계속 고집하다가 마지막에 좀 떨어질 때 콜옵션이 수익을 보다가 좀 손실로 바뀌어서 끝난 것 같아요.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요리조리 계속 수익이 나면서 수익금이 쌓여서 끝났고 금융투자는 마지막에 그래도 다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손실을 좀 축소한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클리 콜 매도는 전부 금융투자였고요. 개인 위클리 콜 매도는 570 위클리 콜 그리고 개인 수익은 565 위클리 콜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융투자는 8칸 여기 해당 위에 8칸 전부 옵션 매도였고요. 580 위클리 풋은 외국인이 더 매수하며 해치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위클리 콜 관리로 끝이 나면서 일시적으로 백어데이션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백어데이션 마이너스 1.01로 마감했네요. 그러니까 선현물 코스피 200과 선물의 차이가 뒤집혀서 끝났다는 겁니다. 원래 선물이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론 베이시스가 1.73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지금 끝이 났다라는 거고요. 위클리 만기 때문일 수 있으니까 일시적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반복되면은 시장은 이제 뒤집힐 우려가 생길 수 있죠.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 기실현 포함해서 보면은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외국인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18억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익을 보다가 마지막에 끝내 못 지키고 끝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개인은 약 90억 정도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565 위클리 콜을 계속 끌고 오던 누군가가 큰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는 64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클리 콜 매도 손실을 좀 많이 본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의 수익은 565 위클리 콜 수익이 주도했지만 나머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챙긴 것까지 포함하니까 저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516만 주 외국인들이 매수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3% 정도 됩니다. 외국인 수급은 올랐지 않았나? 52.4% 정도까지 잡힙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1689억 매도가 나왔고요. 장 후반에 2800억대까지 매수하다가 종가에 매도로 갑자기 전환해서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마감을 했고요. 투시는 장 후반부에 매도를 늘리다가 자 보시면 검은 선입니다. 투시는 장 후반부에 갑자기 기존의 매수 포지션이 있었는데 매도를 늘리다가 종가에 뚝 떨어지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종가에 토탈 5,108억 원으로 매도 마감했고요. 누적 포지션은 상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동안에 많이 올라가서 기존의 손실을 보던 것을 스위칭해가지고 수익으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12월 말에 매도 포지션으로 추정되는데 9월 만기 이후 약 5조 원을 매도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666 말씀 많이 드렸었죠. 자, 연결 선물로 놓고 보면요. 작년에 우리 666 기억 많이 하시죠? 자, 여기서 외국인들은 약 6조 원에 가까이 4조 원 이상 매도를 진행하다가 자, 여기 확대해서 볼게요. 작년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작년 차트예요. 자, 여기서 작년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4조 원 이상 이렇게 매도를 했었습니다. 선물을. 그러다가 이제 6조 원에 가까워지다가 원래 좀 더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밑에서 물갈이 다 채운 다음에 이제 밑에서 매수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긴급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급등했죠. 외국인은 매도하다가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하면서 급하게 스위칭 처리를 여기서 하고 다시 매수로 끌어올려 가지고 6조 원 가까이 플러스 매수로 돌려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스위칭해서 그냥 땡겨버린 거죠. 급등으로. 네, 그런 다음에 다 채워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때는 이제 한 캐파가 한 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용 능력은 한 6조 원 정도로 계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6조 원을 보이니까 이제 던져야 돼. 다 채워지니까 던져야 되죠. 던질 준비.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6조 원에 다 가면은 매도 준비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렇죠? 6조 원에 다 가면 매도 준비하면 된다. 이제 떨어질 거 준비하면 된다. 근데 6조 원에서 뚝 떨어지고 다시 플러스 6조 원에 가깝게 매도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4조 원 이상. 그런 다음에 더 6조 원을 채우려고 이제 하던 순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야 나 이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물갈이 해가지고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환매수하면서 뭐야 갑자기 또 밸류업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스위칭을 합니다. 그래서 또 끌어올리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6조 원에 가깝게 또 매수가 붙였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뜨리고 중간 과정을 W로 거쳐서 다시 한번 약 5조 원 이상 끌어올린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 슈퍼개미가 6, 7천억 매수가 들어오고 대량으로 그럼 반대 포지션으로 하방이 잡히네요. 삼성전자 크게 떨어지겠네. 전망 말씀드리고 보유 비중은 삼성전자가 57% 정도, 56.5% 정도에서 49%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린 채 삼성전자 피아시라 언급을 드렸었죠. 삼성전자가 당시에 8만 원대에서 5만 원까지 추락을 했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310 월물 풋옵션을 대량 매수하는 등 외가 풋옵션을 엄청나게 매수해서 사들입니다. 정말 비정상적으로 많이 사들여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급락 조심하셔야겠다. 언급드렸더니 갑자기 일본 금리 인상이 나오더니 추락이 됐었죠. 작년 8월 5일 대폭락장이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 이것 어디에요? 모두 6이었습니다. 외국인들 거의 근접 6조 원을 꽉 채워서 매수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다 찼으니까 던지려고 한 거예요. 자, 이제는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완전히 채운 적이 없었습니다. 요때 자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유예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나름대로
매도를 6조 원 가까이 늘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플러스 3조, 마이너스 3조에서 4조 정도? 그런데, 그걸 원래대로면 더 때려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갈아엎어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던 찰나에 또다시 관세 유예를 맞이해가지고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로 수익 내지 못했어요. 매도 시도를 반복해서 했는데 다 실패해가지고 스위칭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옵션으로 막 컨트롤해서 올라온 거죠. 선물로 뭔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선물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채 옵션으로 그리고 콜옵션으로 그리고 블록들로 숨어가지고 대규모 콜옵션을 공략해서 올라왔던 거죠. 콜로 엄청난 수익으로 이제 커버를 했었고 플러스 현물 수익이 크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계속 선물은 왔다 갔다 하면서 중립선을 지킨 채 뭔가 이렇게 상승하는데도 선물을 상승 포지션으로 전환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고가에서 매도를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666이 매수를 채워서 그 매수 물량을 이제 던지는 방향으로 하락이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매도를 위에다 쌓았어요. 그럼 지금 5조 원이 쌓였는데 그럼 6조 원 다 찬 게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사이즈가 달라졌죠. 시장의 사이즈가 당시에는 350포인트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580입니다. 사이즈가 많이 달라졌어요. 대략 뭐 못해도 1.5배 이상, 뭐 2배 가까이, 2배까지는 좀 안 돼도 1.5배 이상 사이즈가 올랐죠. 그럼 뭐예요? 6조 원에서 2배가 10이니까 대략적으로 10조 원 정도까지 캐파가 올라온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높아졌으니까 외국인들의 어차피 같은 수량을 매수해도 더 큰 금액이 잡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선물을 사면.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이번에 외국인들의 총 캐파는 10조 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참고. 10조 원까지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 5조 원 채웠으면은 앞으로 5조 원을 더 때리면서 진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선물을 5조 원 사고 5조 원 팔고 5조 원을 때리는 방식으로 흔들어서 10조 원을 다 때리면 반등이 나오기가 쉬운 거죠. 나중에 10조 원 다 차면은 밑에서 얼마 다시 사들이는지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그 라인이 잡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을 그동안 이제 운용하는 방식들을 계속 계산해서 한번 추정해 보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먼저 채워놓고 던지는 경우도 있죠. 10조 원을 여기서 다 챙겨놓고 던지면 그러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물을 때려야 돼요. 결국에 현물을 때리면 결국에는 시총이 직접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선물 먼저 매도한 것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떨어질 때는 그러면 선물을 관여를 별로 안 합니다. 그냥 현물로 미끄럼틀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가 풋옵션 매수를 공략을 할 겁니다. 월물로. 뭐 12월물을 한다든가 1월물을 한다든가 2월물을 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외가 풋옵션에 이상하게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 그런 것들도 조짐으로 하나 봐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좀 보면서 제가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어디까지 봤죠? 네. 외국이 수급 이렇게 됐고 사이즈업 여기까지 본 거죠. 그다음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는 1조 6,349억이 잡혔고요. 아침 8시부터 8시 이후 현대차, 기아, 하나오션 등이 급등할 때 넥스트레이드부터 대량 매수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은 5,255억 매도를 했고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7조 282억이 잡혔습니다. 환율은 1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27.4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4,512억 매도를 했습니다. 중기 추세 빗각 라인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는 거 확인하고 있고요. 1,449점 그 저항 1,410 지지 확인하면서 그 안으로 일단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위아래로 어떻게 뚫리는지 한번 또 관측해 봐야 되겠고요.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2.27% 하락한 31.89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단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단계고요.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 출렁임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계속 야간 선물이 쭉쭉 빠지고 있는데 572까지 한 2포인트 정도 빠졌네요. 자, 내일은 절대 진폭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월봉이 완성되면서 주봉도 완성되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선물이 역사적으로 월봉 이 거대한 장대 월봉이 완성되는 날이죠. 여기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끝날지 아니면 풀양봉으로 끝날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에이펙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나타날 고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함께 실시간 라이브, 장중 라이브 방송과 텔레그램을 통해 구독자 텔레그램방 및 정회원 파생반 텔레그램방 등을 통해서 시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